네. 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제5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51강까지 같이 쭉 따라와 주셨던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강의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단계는 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의를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저희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어가 원어민이 아닌 경우, 한국어를 원어민으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품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저희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단어가 명사로 쓰이는지 형용사로 쓰이는지 동사 부사로 쓰이는지를 알면은 저희들이 문형을 알게 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9개의 품사 그다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또 기능을 분류하고 또는 그 품사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즉 명사가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즉 주어로 쓰이느냐 목적어로 쓰이냐 보어로 쓰이냐 부사어로 쓰이냐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붙이는 조사. 즉 helping words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전치사와 영어의 전치사와 반대되는 후치사라고 하는 그 조사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마다 수시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이제 주로 이제 한자를 갖고 하는 프로에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51강에서는 우리는 이 양자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heep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heep고 저 위에 있는 이거는 헌스 뭐냐고 하면 뿔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head입니다. 그래서 즉 헌스 앤드 헤드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인데 이 모양에 어떤 자를 붙이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틀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양에다가 큰 대자를 쓰면은 이 대자는 여러분들 보세요. 대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다시 분해를 하면은 즉 이거 쪼개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플러스 이게 양팔을 벌린 거로 됩니다. 자, 이렇게 서 있을 때 사람하고 내가 양팔을 쭉 뻗었을 때 할 때 우리는 좀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대자가 된 겁니다. 자, 요 사람이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그 상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형이라고 하는 즉 픽토그래프를 통해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이런 문자가 나온 것을 배경을 알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요 미에 대해서 아름다울 미자가 그전에는 좋을 미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좋으느냐? 양은 우리 인간이 야생 동물을 가축화시킬 때 제일 먼저 됐던 것이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공급해 줬느냐? 양육, 양고기, 양젖, 양유, 그다음에 양모, 양털, 그다음에 양가죽, 양피를 우리 인류에게 4가지를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작은 양보다는 큰 양이 더 좋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름다울 미자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미인, 미남, 미담 이와 같은 단어들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착할선자가 있는데 이 착할선자에도 양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풀초가 들어가고 입구가 들어갑니다. 즉 양이 초원에서 입으로 풀을 뜯어먹는 이런 광경을 우리는 연상을 할 수 있겠죠. 양이 다른 동물을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양은 선하게 착하게 초원에서 자기 입으로 풀을 뜯어먹는 이러한 행동만 하기 때문에 이게 착한 선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선물을 한다. 이 선은 자 한자에는 자 보세요. 뭐냐 하면은 미닝 소스 즉 의미를 뜻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프로나운시에이션 소스
발음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가 있는데 즉 그 얘기는 한자를 이렇게 분해를 하다 보면은 분해되는 것은 나눌 분자에다가 풀 해자가 됩니다. 나누어서 풀어보면은 즉 물이라고 하는 이거를 화학 구조는 H2O라고 하는데 이거는 H 플러스 O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분해를 하듯이 한자도 분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룰자로 되어 있는 이거는 미트, 즉 고기입니다. 즉 고기인데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착갈선자로 선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선은 발음의 요소, 발음만 나오는 역할을 하고 이 고기의 육자가 뜻을 전달해 주는 건데 한자가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서는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축산할 당시 별로 없었고 주로 뭐에 의해서 사냥에 의해서 우리 단백질을 이렇게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고기를 저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선물로서는 이상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선물한다 이런 저기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양과 관련되는 것을 갖고 일단은 한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양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자는 이거는 의롭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올바르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은 justice, moral이 되는 겁니다. 즉 뭐냐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분해를 하면은 양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나를 얘기하는 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뭐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 모양은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 긴 창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양을 칼로 베가지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받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정의다, 올바르다, 모랄, 도덕이다 이렇게 이제 뜻이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양이 들어가 있는 단어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자는 또 나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즉 나를 위해서 칼로 창으로 양을 희생을 시켜서 즉 제단에다 바쳐서 나의 죄를 용서를 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자를 갖고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양과 관련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우선 쉽게 저기를 하면은 이런 양자가 있습니다. 즉, 이 양은 물수입니다. 이거는 water, 물을 나타내는 그 레디컬입니다. 즉 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발음이 나는 이 양자를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다가 됩니다. 바다. 한글로 얘기하면은 바다가 되는데 자, 가장 큰 바다가 있고 자 보세요. 바다가 있고 아주 이거는 크고 깊은 바다입니다. 크고 깊은 바다. 즉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이와 같이 아주 크고 깊은 저기가 이 양자를 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물수가 들어요. 물인데 바닷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양이 큰 적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또 바다 해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 해인데 이거는 양보다가 적습니다. 양보다 적다는 얘기는 크기로 따지면 그 다음이 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잘 아는 지중해가 있고 발틱해가 있고 자, 또 하나는 한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국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뭐냐라고 하면 서쪽이기 때문에 서해. 서쪽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서해라고 합니다. 이쪽은 뭐냐면 동해입니다. 동해. 즉 동쪽에 있는 바다죠. 자,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이 바다는 양보다는 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이러한 것이 바다인데 해자를 씁니다. 자, 여기에 바다는 다시 뭐가 어디서 되냐면은 강이 됩니다. 이게 예천자 전에. 자, 강물이 뭐에서 어디로 가죠? 강으로 갑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물수변, 물이라고 하는 이런 부수가 들어가서 이것도 물인데 내륙의 강에 있는 육지에 있는 모에서 내려가는 물을 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은 또 다시 뭐냐라고 하면은 내천자가 됐는데 이 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또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내려가고 바다에서 더 큰 바다 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즉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러한 양을 쓰는데 여기에 발음되는 요 양이 있었다. 근데 뜻은 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어는 한국어의 단어의 70에서 75%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실수한 게 있어서 여기서 한번 시정을 하고 고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뭘 만드냐고 했냐면은 이때 동사나 또는 형용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때의 명사는 물론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자는 영어로 Chinese 캐릭터라고 해서 CC라고 얘기를 합니다. Chinese 캐릭터. 그래서 그냥 우리 약자로 Chinese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죠.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즉 이때 이 명사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사 한자로 되는 명사 단어 하나와 하다를 붙여서 또 새로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데 이때 하다는 그때 제가 정확하지 못해서 우물우물하거나 다시 표현한 건데 이거는 점미사라고 합니다. 이때 미는 계속 얘기드렸던 어미할 때 꼬리 미자로 꼬리의 뒤에 붙어있는 점미사의 역할을 합니다. 즉 꼬리에 붙는 말인데 하다가 붙어서 이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 쓴다. 그때 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요거를 우리가 어근이라고 합니다. 뿌리입니다. 그 단어의 뿌리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요때 얘기를 요게 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전미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말이 잘못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희생이라고 하는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 어근 희생에다가 플러스 하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희생하다가 됩니다. 자, 희생하다 된 거죠. 희생하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저기를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을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한자입니다. 그다음에 순수한 한글로 되어 있는 명사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랑도 하다를 붙이면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랑하다 또는 희생하다, 그죠? 뭐뭐 하다라고 붙이면은 여러 가지 동사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국어는 표음 문자라고 해서 소리로 나타내는 그 이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하는 말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분명히 그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제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그 어려운 단어 중에서 물건이란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양자가 들어가는 중에서 희생이라는 얘기를 갖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한자는 처음에 예를 들면은 어떤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을 갖고 한자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또 뜻을 갖고 또 합쳐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소리가 나는 거 하고 뜻하고를 이렇게 해서 나는 몇 가지 형태로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나오는 단어를 갖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한자를 배우지도 않은 세대고 또 이거를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그런 세대도 지금은 없어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렵지만은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훌륭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